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반찬집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십니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별걸 다 하시죠. 제가 응원드립니다. 네, 아니 바꿔내야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최영심 의원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도의원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했고요. 이제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교육 쪽에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심 의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에서 하게 됐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좀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네, 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에는 많습니다. 이제 그렇겠죠. 그분들과 네. 함께 네.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네, 또 네. 그런 일을 오래 했던 게 계기가 돼서 네, 네. 의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정의당 비례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왔죠. 네. 돌봄 교사들이 예. 굉장히 지금 좀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네. 교육청과의 네. 문제에 있어서 또 만남도 추진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셔요? 교육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해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걸 지금 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교육이다 보육이다 해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지역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4시간 근무 안에 아이들 간식을 품위하거나 또 아이들이 오기 전에 교육을 또 준비하거나 또 아이들이 가기 전에 또 가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네. 그런 교육 활동을 위한 또 보육 활동을 위한 돌봄을 위한 그 시간들을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네. 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딱 4시간만 지금 돌봄 선생님들한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네. 4시간은 아이들이 와서 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네, 네. 1학년이 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4시간이 사실은 이 부족한 시간인데 네. 이 시간을 지금 늘리지 않고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네, 그래서 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돌봄에 대한 네. 그 시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피해를 아이들이 보는 거죠. 사실은 네.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네, 옴스라니 네. 네. 그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가 돌아가기 전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맞아요. 아니면 다음 먹을 네. 간식에 대해서 품위를 네. 한다거나 네. 이러면 아이하고 놀아주거나 돌보아주거나 네. 챙겨주는 부분이 조금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 옴스라니 4시간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네. 그 나머지 시간은 준비와 이런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교육청에 수차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지자체 관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소통 없이 이제 진행돼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됐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위탁 소속이었거든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네, 맞아요. 고용이 매우 불안했었죠. 네. 그나마 이제 정부 방침에서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고용은 좀 안정이 됐지만 근무 시간 자체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게 정의당 쪽이 또 그런 일을 또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남다른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 약자들이 네. 전주면 전주, 군산이면 네. 군산에서만 이동을 했어요. 네. 콜센터가. 그래서 네. 전주에서 군산 이동하려면 지역에 이제 그 이동할 때 그 이동에 대한 그 교통 단가 이런 게 다 틀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그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네. 광역 이동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게 통합이 됐어요. 네,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네. 임산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하는데 그걸 통합을 시켜서 그걸 만들어 놨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부터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네. 노랑신호등 초등학교 앞에 네, 네. 있죠. 네, 네. 그게 멀리서 보면 이제 신호등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 스쿨존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속도를 운전자가 네. 낮춰서 그 사고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라북도에 그걸 설치를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해서 전라북도에 그 노란 신호등이 다 설치가 됐어요. 오, 그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제가 주장을 해서 일시에 딱 생겼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런 일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 청소년들 네. 생리대 이제 예전에 그 방송에 좀 나왔습니다. 네. 어렵게 사는 네. 그 맞아요. 여성 청소년한테 뭐 맞아요. 방송에 나왔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생리대 무상 보급을 해야 한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조금 이제 지원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생활 수급자들만큼 그 일반 여성 청소년들도 받아야 된다 네, 지원을. 근데 네. 그만큼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사물함에 비치할 수 있는 정도의 무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고등학생까지만 지급을 했고요. 네. 지금은 올해 연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무상 보급을 지금 하고 계속해서 그 관심 사업으로 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만큼 네, 네, 네.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도 올라가 있어서 그 법이 통과되기를 지금 요구하는 건의안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손대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을 스며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네. 한인들은 되게 많아요. 뭐 네. 한 분이 해고가 돼서 찾아오셔서 그분도 네. 구제를 해드렸고, 네. 좀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많이 했죠. 그리고 음. 찾아오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하거나 대답하지는 않고 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0%가 아니더라도 90 몇 %까지라도 제가 하는 선 그걸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또 소통하는 네.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게 진지하신 것 같아요. 어떤 뭐 정치적인 철학, 가치 기준이 있을까요? 중간에 네. 나왔는데 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오죽하면. 네, 그리고 제가 의원을 안 했을 때 네. 찾아갔었던 절박한 네, 심정. 그때 그 심정 네. 그런 정도를 이해하고 일을 네.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실 네.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명함을 좀 드리거나 하면서 이제 정책 제안이나 네. 또 민원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네. 이분들이 민원을 뭘 얘기해야 될지 또 정책 제안을 뭘 해야 될지 그 수위를 모르시겠다고 질문을 역으로 또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불편한 점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고 하여튼 저는 지금 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을 때는 힘도 들긴 한데 네. 밀려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미리 일이 밀려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이 밀려 있는 거가 저는 네. 그게 어느 점에서는 스트레스인데 네.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잠이 들고 이제 아침 눈 떠서부터 막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을 지금 정치력이라기보다 사실 네. 진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한두 가지를 민원을 얘기를 하고 가서 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네. 제 눈에는 한 3-4가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러면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서 더 네.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우선순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랬습니다. 이제 저한테 최영심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네. 그래도 일부러 피하진 않아. 늦어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한다. 네.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남게끔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은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있고 또 개인의 또 사생활도 있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잘 누리고 계시는지 이게 갑자기 이게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집은 엉망이고요. 약속이 있거나 네. 그런 날이 많으니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집은 엉망이고 네. 각자가 그리고 애들이 사실은 또 많이 컸습니다. 아, 그러세요? 많이 컸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네, 잘 커졌어요. 네, 제가 이렇게 크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잘 돌봐줄 만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학교에 근무할 때도 네. 일이 많고 늦게 네. 들어가는 시간이 많고 그런 그 노동조합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라북도를 또 돌거나 아니면 또 전국으로 좀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런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린 공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의 길을 잘 선택해서 네. 가고 있어서 그건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이게 좀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주말에 네. 한두 번 그렇게 하고 예. 네. 반찬집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십니다. 학교들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학교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네.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네, 맞아요. 아이가 네. 있어야지만이 그 마을이 유지가 되고 살아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을에 학교를 없애버리면 사실은 또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봐요.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네. 거기에 살아야 할 분들이 사실은 일부러라도 또 아이 때문에 네.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네, 그럼 네. 마을이 유지가 맞아요, 되지 맞아요. 않고 예. 그래서 네. 그런 논리로 볼 때 정말 좀 예산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때와 네. 아껴야 될 때가 좀 달리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작은 학교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싫어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제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한 소리는 합니다. 예, 이제 지역 소멸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윤실은 이제 14개 시군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동네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이 지역은 앞으로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역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이 살아남는 길도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이제 시군에서 우리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경남이나 강원도나 뭐 이쪽에서도 심각한 이제 그 인구 소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나 도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약간 조금 네. 비슷한 네.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잘 기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을, 그게 이제 네. 환경도 되고 사교육비도 되고 네. 교육 여건도 되고 주변 환경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안전하게 네. 장시간 그러니까 네.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법인이나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네. 아이들이 많다고 네. 아이들 숫자로 해서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뭔가가 풍족해요. 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가정 어린이집은 정말 그대로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못 받고 그 규모에 따라서 받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깝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대규모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면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의 규모도 틀리고 아이가 민간 다니는 거하고 네. 법인 다니는 거하고 가정 다니는 거하고 차별이 있게 수준이 좀 틀리죠. 차이가 있네. 네. 그러니까 급식도 그렇지 지원되는 운영비도 그렇지 이런 네. 것들에서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가정 어린이집에 네. 좀 지원이 네. 조금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뭐 사실은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이 없게 네. 자랄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좀 맡길 수 있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보육교사 네. 분들의 그 처우도 좀 잘 된다면 네.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다 오죠. 그런데 지금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고쳐나가야 될 제도들이 좀 많다.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서 그 자료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네. 좀 이런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솔직히 전라북도 안에서 정의당 저 혼자는 네. 물론 이제 주장은 하지만 네. 이제 조금 힘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네. 일때 약자를 먼저 챙기는 그 기준 네. 이제 그런 걸 먼저 세우고 간다면 네. 일의 순서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처럼 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뭐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네. 뭐 벽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네. 뭐 포기하거나 하진 않고 네. 너무 연구들을 계속 할 거고 네. 예. 계속해서 응원 드리고요. 우리 최영승 의원님 만나 뵀는데 소중한 분인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차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고통을 받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정치,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이서 최영심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멋있는 꿈을. 정규직 전환이 된다.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드디어 그 비정규직 철폐라는 그 꿈을 이루는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조합에서는 그런 우리하고는 정반대인 걱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임금이 하락될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꾀해야 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더 속만 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일주일간을 일을 했는데도 그걸 돈을 안 줘요. 분노가 도청한테 너무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최하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한 임금을 갖다 깎아가지고 무슨 정규직 전환입니까? 쇠사슬로 문은 다 걸어 잠궈놓고 차벽으로 앞을 다 막아놓고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지. 계속 이제 여기 도청에서는 쪼아오고 우리를 뭐 써라, 뭐 썼으니까 일을 따르라. 배신당하고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고. 기존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다 보니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만 무료 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아직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은 직종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많이 애를 쓰셨죠. 고쳐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그랬죠. 또 5분 발언에서도 그분들한테 이 임금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네들은 아직도 뒷짐지고 있느냐,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의원님이 참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최영심 의원님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이번 우리 승리도 최영심 의원님이 80%는 싸워주셨다고 봅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힘들게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동권이에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일단 교통수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별을 너무나 많이 당했었어요. 횡령을 하거나 이용자들한테 갑질을 하거나 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비리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내가 나가도 차가 있다. 이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삶이 많이 달라졌죠. 장애인 인권 보호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안 돼요,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늘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을 보고 의식하고 갈 때에는 위압감이 들고 막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곳에 노란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깜빡거려 줄 때에는 일단 안정감 있게 곳에 진입할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주변에 다니는 일반인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우리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거고 노란 신호등은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해요. 노란 신호등에 대해서. 저는 노동이 가정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 제대로 설 수 있게, 존중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무상보급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역이동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동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정치. 저 최영심이 하겠습니다.